봅시다. 자, 206페이지로 봅시다. 206페이지. 206페이지 펴보세요. 자, 합성함수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 일단 합성함수부터. 역함수는 시간 되면 요번에 끝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함수를 합치는 걸 합성함수라고 그랬죠.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f 합성 g를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고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늘 하는 예시 1, 2, 3 y가 4, 5, 6 여기는 7, 8, 9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볼까 보죠. 1이 4 찍고 2가 5 찍고 3이 6 찍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4는 8 찍고 5는 9를 찍고 6은 7을 한번 찍었다고 쳐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f g f 1이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얼마일까요? 그냥 간단해요. 합성이라는 건 한 번 집어넣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두 번 집어넣으셔야 돼요. 1을 어디다 집어넣어? F에 먼저 한 번 집어넣는 거야. 1을 F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요 4가 나온 걸 다시 G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4를 다시 G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8이다 라고 끝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쉬워 어려워? 쉽죠? 그죠? 여기까지 쉽잖아. 그지? 응. 그럼 뭐 밑에 206페이지에 예시 한번 보시면 EX1 자, 1번 GF2는 얼마일까? 자, 그럼 뭐부터 찾으면 돼? 그냥 순서대로 F2부터 찾으시면 돼요. F2 얼마예요? F2가 C죠? 자, 그러면 이제 GC를 찾으면 되겠지. GC는 얼마야? 4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4번. 이런 게 뭐 대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합성함수의 핵심은 뭐야? 핵심은 뭐야? 자, 예를 들어 fx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gx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뭐 요걸 찾고 싶어.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뭔가 2 대입한 게 얼마인지 찾고 싶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요 gf가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g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x 자리에 얘네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 괄호 열고 2x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겠지. 이제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도 돼? 1을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나마 얘는 몇 차라? 1차, 2차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이렇게 가. 자,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됐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죠. 그죠?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 시키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이제 저걸 여기를 x제곱으로 다 바꿨어. 이거 전개를 했어. 그 저함수가 뭔데? 물어봤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일단 계산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을 한다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없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우리가 이미 얘네들은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대한 저 원형 상태에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 결론 낼 때만 합성한 친구를 써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그런 이제 방법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따가 설명할 뭐 N축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다 원래 함수들을 가지고 합성되어 있는 원래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걸 대입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저거를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피눈물이 줄줄줄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참고로 이거 수능 기출 문제인데 자, fx가 3차 함수래. fx가 3차 함수. 근을 다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얘 3차지. 얘 3차지. 합성하면 몇 차 함수가 되겠어? 9차 함수가 되겠죠. 너는 9차 방정식 풀 자신 있니?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없어 그건.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뭐 하란 걸까? 합성을 했잖아, 그지? 차근차근 풀라는 거. 좀 이따 설명을 해주겠죠. 이거 수능에 나왔어. 수능에 나왔어. 알겠지? 수능에서도 뭘 요구해? 합성해서 이렇게 결과를 써놓고 시작해라야 아니면 따로따로 보고 차근차근 해결해봐라. 따로따로 보고 차근차근 해결하라를 훨씬 많이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따 어떻게 할지 좀 이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 몇 가지만 알아보고 해봅시다.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지 쉬울 땐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1차랑 1차를 합성한다든지 그지? 1차랑 2차를 합성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직접 해결을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런 건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뭐 2차 이런 거부터는 직접 해결을 볼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쭉 그걸 전개해서 풀 생각을 하면 피눈물이 흐르겠죠 계산하다가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F랑 G랑 합성한 거랑 GF 합성한 게 서로 같을까 다를까? 순서가 바뀌면 얘들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합성은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뭐는 성립하냐면 세 함수를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는 똑같아요. 이거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죠. 그죠? 분배 아니야. 분배는 연산이 몇 종류 필요해? 2종류 이상 필요해요. 오케이? 결합 법칙. 오케이? 결합 법칙은 성립해 안 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 순서 정도는 좀 바꿔도 돼 안 돼? 괜찮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무슨 함수를 배웠냐면 항등함수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맞죠? 항등함수 기억났나? 나지? 지 자신 대입하면 지 자신 튀어나오고 그거를 이제 여기선 기호로 가끔 IX라고 쓸 때가 있어요. IX. 오케이? 아이덴티티. 네, I예요. 아이덴티티. 항등원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모르겠죠?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Y는 X야.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항등함수랑 어떤 F를 합성했어. 그럼 이거 뭐가 될까? 그냥 fx로. 이해되세요? 여기다 x를 집어넣어서 fx를 뽑아냈어.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튀어나와? 다시 fx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거꾸로 f랑 항등함수 i를 합성했어요. 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fx가 되겠죠. 얘도 f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런 걸 항등원이라고 불러. 연산을 해봤자 원래 결과가 그냥 톡 튀어나오고.
예를 들면 덧셈은 항등원이 얼마일까요? A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다시 A가 튀어나오는 친구. 뭐야? 네, 그래서 0을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곱셈의 항등원은 뭘까? 1. 되게 항등원이야. 오케이? 이해되니? 항등원을 영어로 뭐라 그러면 아이덴티티라 그래. 아이덴티티. 그 항등원. 그래서 여기다가 라지 I자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뭐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저 IX라는 기호가 나오면 저게 항등함수다라고 붙여줄 거야. 알겠지? 응? 자, 이게 합성함수 개념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그러나 여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합성됐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또 해보자. 알겠지? 특히나 무슨 과 갈 친구들은 이과 갈 친구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뭐 할 때? 미적분 2 할 때. 미적분 1까지는 그냥 밥이죠. 그것도 밥은 아니긴 한데 미적분 1까지는 할만하다가 이제 미적분 2 가면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합성함수 그래프 도대체 이걸 이렇게 생긴 걸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N축 써서 그리고 하나도 못 알아.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 알겠지?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여기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이 성질들은 어디 가서도 계속 써냐면 대수 가서도 쓰셔야 되고요. 그죠? 솔직히 미적 원 가서는 안 쓰거든. 문과 친구들도. 근데 대수 때는 진짜 죽어라고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때 가서 다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가신다 치더라도 다른 강의를 듣는다 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함수의 정의랑 함수의 성질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거 설명해 줄 것 같아? 안 해줍니다. 무조건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야. 왜? 고1 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잘 해놔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고2 때도 여러분 망해.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자, 212페이지로 가볼게요. 212페이지. 하하. 여러분 제가 212페이지에 있는 걸 한 문제라도 풀어드려야 할까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지? 그냥 2번 대입하면 된다고. 그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할 수 있지? 213페이지에 8번 한번 보자. 8번. 합성함수 직접 알아내는 거야. fx가 ax 플러스 b래. a는 양수래. 자, fx가 4x 플러스 6이래. 자, 그럼 이런 거 푸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직접 계산해 보는 거야. 자, fx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를 다시 여기 fx의 x 자리에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저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ax 플러스 b를 다시 x 자리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겠네. 맞지? 이 a제곱이 얼마란 뜻이겠어? 4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a가 얼마란 뜻이겠어? 이겠네요. 왜 마이너스 2는 안 되는지 아시죠? 근데 처음에 a가 양수라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a가 2입니다. a가 2니까 얘는 몇 b야? 3b죠? 3b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6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b는 얼마야? 2겠네. 카운터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자, 이게 뭔지 알려줬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도 있냐면 그냥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지? 뭘 하겠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1, 0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F0 얼마야? B지? B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돼? AB 플러스 B가 얼마란 거예요? 6이란 거죠. 그죠? 이게 되시죠? 그럼 적당히 여기다 뭐 집어넣어볼까? 1? 1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볼까?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되지? 그지? 그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랑? 10이랑 똑같아야 되겠네. 얘네 둘 뭐 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 AB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솔직히 차이는 없지, 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합성된 함수를 직접 구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10번처럼 213페이지에 10번처럼 fx-4를 알려줬어. 자, 근데 뭘 구하래? f1을 구하래. 선생님, 큰일 난 것 같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네, 푸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괜찮죠? 할 수 있지? 11번도 마찬가지. 두 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14페이지에 합성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대표식으로 구하면 돼. 오케이? 자,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2차 합성하라고 얘기가 나올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알겠지? 정말 짜증나게 냈어. 시험이 개같이 나왔어. 그럼 뭐 물어볼까? 2차, 1차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2차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합성하라 그러면 2차, 1차 정도까지는 내가 귀찮지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2차식에다 1차식 집어넣어 전개하라 그러면 할 수 있잖아. 그지? 전개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시키면 하세요. 계산. 할 수 있지? 그러면 다 푸시면 됩니다. 여기도 할 게 없어요. 딱히. 오호. 반복해서 대입하는 경우. 자, 216페이지. 반복해서 대입하는 경우. 자, 반복해서 대입을 하래. 이렇게. 근데 요거 정도 표현은 외워놓자. 알겠지? f에 n 써놓으면 f에 nx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f를 n제곱했다는 뜻일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f의 n제곱은 이렇게 중괄호 치고 n제곱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대개 요 f 바로 옆에 n이 붙어있는 경우는 뭐야? 여기다가 n 붙이는 경우는 이거 그냥 n번 합성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1번 봐봐. F2는 F 합성 F 맞지? F3은 F 합성 F 합성 F 3번 합성했네 맞지? F10은 몇 번? 10번 합성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10번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23번 보시면 자, 몇 번 합성했대? 2024번 합성했대 맞지? 올해 아마 2025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 그지? 이랬는데 막 2028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2025년이니까 2025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2025번 합성을 여러분이 손으로 쓸 수 있어요? 못하지 그게 어떻게 돼 그지? 반드시 뭐가 존재해? 규칙이 존재하겠지 규칙은 어떻게 찾으라고? 대입해서 그냥 찾는 거야 나오면 멈추면 돼 오케이? 귀납적 추론 오케이? 그럼 규칙 찾는 건 안 해줘도 되겠지 얘들아 안 해도 되지?
얘들 할 수 있지? 뭐 되지? 뭐 되지? 근데 참고 216페이지 이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216페이지 24번 같은 거 있잖아.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만약에 1대1 대응이야. 지금 보면 24번은 1대1 대응 맞아 아니야? 맞지? 그지? 1대1 대응은요. 합성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루프가 생긴다. 루프가. 그러니까 순환해요.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다시 1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다시 1로 돌아오거나 3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루프가 순환고리가 반드시 한 번은 생겨요.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생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게 무조건 1 또는 2 또는 3 안에서 생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규칙 찾는 데 집중해. 알겠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그럼 뭐 나머지는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규칙 찾는 건 내가 뭐 몇 개 해준다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218페이지로 가봅시다. 218페이지. 어려운 거.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이야. 자, 이게 만약에 x에서 y, y에서 z면 당연히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야 안 돼? 이거 무조건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바꿔서 z에서 w 이렇게 바꿔놨어요. 오케이? 여기가 z가 456이 아니라 4567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이 되었어요? 얘들아, 그러면 쟤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될까 안 될까? 선생님 당연히 집합이 다른데 정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써놓은 것처럼 1, 2, 3, 2, 4, 5, 6만 찍었어. 그리고 얘는 4, 5, 6이 이렇게 찍고 있어.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7은 적당히 9를 찍었다고 쳐볼게. 괜찮니?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8 나오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그죠?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겠죠. 그죠? 자, 1, 2, 3 대입했을 때 다 함수값이 선택을 했어 안 했어? 쟤네들이 정역에 있는 애들이 선택을 했지. 두 번째, 하나씩만 선택했나요? 네, 하나씩만 선택했죠. 그죠? 정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집합이 다르더라도 정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될까? 간단해. 얘네가 실제로 선택받은 여기 예를 들면 내가 8을 넣어놨어. y가 8까지 있는 집합.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번에 3이 한번 8 찍었다고 해서 3이 이렇게 8을 골랐어. 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 8 나왔지? 8이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선택을 해 못해?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전히 6을 찍었어. 그러면 상관이 있어 없어? 저기 8이 들어있건 말건 딱히 상관이 없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합성함수를 정의할 때 실제로 선택받는 치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납득돼?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어? F의 치역이 요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납득이 되셨나요? 괜찮나요? 이해되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용어 한 번만 설명 더 바꿔. 앞으로 내가 얘를
안쪽에 있는 함수잖아, 그지? 얘를 속함수라고 부를 거고,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겉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냥 내가 설명할 때 쓸 용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뭐에 들어있어야 돼? 정의역에 들어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저러면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2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218페이지. 자, 30번 해줄까? 31번 해줄까? 골라봐. 30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유한집합이니까. 그지? 자, 뭐 해볼까? 3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집합에 대해서. 자, fx가 1부터 4까지 있는 집합이래. fx는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6a래. 얘가 f 합성 f가 집합 x에서 정의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고 싶어. 뭘 만족해야 된다고? 속함수의 f의 치역이 겉함수 f의 정의역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얘가 무슨 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무한집합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치역을 찾아야 되네. 뭐만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최대 최소만 생각하. 오케이? 자, 이 친구 생각을 해보면 얘는 최대가 어디서 나와? 최소는 어디서 나와? 뭘로? 왜 뭘로? 이게 부를 모르. 늘 그죠? 아니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범위가 똑같아도 이러면 최대 최소가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그렇듯 나누셔야죠.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누셔야겠죠. 그죠? 또 A가 모두 해봐야 돼? A가 0인 경우도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조금 현명하다면 시험장에서는 조금 현명하다면 보기를 보고 뭐만 해보면 되겠구나? A가 양수인 경우만 해보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A가 음수면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기가 저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음수가 들어가 있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해보긴 할 건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은 마주쳤을 때 보기 한번 쓰고 양수 쪽만 해보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가. 맞지? 축 얼마야? 축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축 얼마야? 네. 축이 얼마냐고. 2차 함수의 축이 얼마냐고. 2지.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최대 최소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1부터 4 사이. 1 모한 이쯤 있겠고 4 모한 이쯤 있겠죠. 요렇게. 맞죠? 최대는 어디서 나와? 4에서. 최소는 2에서. 끝났죠? 자, 최소 미니멈은 2 대입하시면 되니까 뭐가 돼요? 2의 2가 되겠네요. 맞지? 최대는 맥시멈은 뭐가 돼? 4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 뭐 되니? 6의 2 되겠네. 계산해. 그치? 계산하면 돼. 이거 뭐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이 최소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 몇보다 커야 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죠? 이 최대는 4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첫 번째 거 풀면 A가 몇보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거 풀면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뭐부터 뭐 사이? 2분의 1부터 3분의 2 사이가 되겠구나. 자,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앞에서 했어 안 했어? 앞에서 다 한 내용으로 풀고 있는 거지. 그지? 뭐만 하나 추가됐어? 이 f의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정도만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치역 찾는 건 앞에서 다 연습을 하고 넘어오셨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계속 강조했지? 무한집합의 무한집합의 치역은 그냥 최대치역만 찾으면 된다. 오케이? 똑같이 보고 있잖아. 그지? 자, 케이스 2번. 시험장에는 이거 해볼 필요 없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재수 없이 이제 이상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음수인 경우도 한번 해보자. 알겠지? A가 음수. 자, A가 음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축은 여전히 이겠지. 자, 1부터 4니까 여기지. 그지? 맞죠?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 역전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요번엔 최소가 6a인데요. 6a가 몇보다? 1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러면 a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래서 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마지막 케이스 3번. 뭐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혹시 모르니까 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도 따로 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이 문제에 단 한 번도 이 fx가 몇 차 함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2차 함수라는 말이 딱히 없었거든. 그럼 최고차항 0인 경우 따로 빼서 생각해야 되나니까 항상.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a가 0이야? 이거 뭐가 돼? 0, 0, 0이니까 0. 그죠?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네요. 그죠? 그럼 그 0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0이 그냥 치역인 거예요. 맞지? 0이 그 치역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가능한 게 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1번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주관식으로 바뀌어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죠? 자, 3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아시겠지? 용?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최대치로 찾아서.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부등식이랑 최대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가능하면 역함수 조금만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방부등식부터. 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fgx는 a 요거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지, 그지?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fgx를 구해서 그냥 풀면 되겠네요.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fx가 이거고 gx가 으로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저거 합성해서 전개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이 꽉 깨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4차 방정식 풀 거야?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렵지 않아? 그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저런 거 어떻게 해결 봐야 될까? 자, 무조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선 치환합니다. 치환. 뭘? 속함수를 적당히 t로 치환해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t는 a라는 그냥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이걸 먼저 푸는 거야 항상. 그럼 t가 뭐 적당히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쳐볼게. 오케이? 근데 t가 원래는 뭐였어? fx였지. 그지? 아, gx였지. 얘를 다시 원래대로 gx로 되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gx가 알파가 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gx가 베타가 되는 x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저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정도는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뭐 fx, gx가 2차식이었다고 쳐봐.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함수를 치환하고 어디서부터 푸는 거야? 겉함수부터 해결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함수를 원래대로 되돌려서 해결을 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이해되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조건 겉에서부터 풀라 이거야. 알겠지? 겉에서부터. 딱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예시 좀 볼게요. 자, 220페이지. 220페이지.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 자, fx가 4x-1이고 gx가 2x-4. 그렇군. 자, f, g, 알파가 7을 만족시킬 때, 자, 알파 구해봐 이랬어. 맞지? 자, 물론 이거를 선생님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직접 합성한 거 구하시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1차 1차니까. 그지? 근데 지금 설명한 대로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직접 구하는지. 알겠지? 자, 얘가 표현을 바꾸면 f, g, 알파란 말이야. 맞지? 얘를 뭐 하겠다고? 속함수를 뭐 하겠다고? 치환하겠다고. 자, 그러면 뭐가 돼? ft는 7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맞습니까? 딱 되시죠? ft는 7이니까요. 4t-1이 뭐라는 거야? 7이라는 거잖아. t는 얼마겠어? 2네. 아, t가 2구나. 자, 근데 t가 원래 뭐였지? t는 사실 g알파였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야. 그럼 우린 이제 뭐만 찾으면 돼? g알파가 2가 되는 경우만 찾으면 돼. 그럼 g알파는 2알파 4잖아. 이게 얼마란 거야? 이게 2라는 거야.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럼 알파가 나와 안 나와? 아주 쉽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내가 아까 수능 기출문제랍시고 보여준 거 있잖아. 이거 풀라고 그랬다고. fx가 3차 함수인데. 그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지? 이해됐지? 얘를 치환해서 먼저 풀어서 알파, 베타를 찾고 뭐 여기서 감마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참고로 이 문제에서 얘는 근이 두 개 다 알려주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찾고 그 다음에 얘 fx-x가 알파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감마가 될 때를 찾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이렇게 풀면 9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지. 뭘 푸는 거야? 3차 방정식을 2번 푸는 거야. 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3번 풀어야 되니까 뭐 4번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2번 푼다고 칠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9차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한테 불가능한 일이지만 3차 방정식을 2번, 3번 풀어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귀찮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합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한 번에 풀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치환해놓고 2번, 3번 걸쳐서 풀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런 1차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번을 보시면 명백히 나와요. 2번을 보시면 2번 fx가 어떻게 생겼어? fx가 2분의 1 절대값 fx가 절대값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절대값이죠. 그죠?
여기에 대하여 방정식 fx가 fx랑 같아지는 걸 찾아봐 라고 했어. 자, 너네 이거 직접 전개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어? 뭘 어떻게 해? 눈물이 잘잘잘 흐르겠지, 그지? 저거 할 수 있어? 못해. 저걸 어떻게 해내, 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 속함수를 치환할 생각부터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뭘 치환해야 돼? f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지. 근데 치환은 한 번만 해야 돼. 좌변만 해야 돼. 좌변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돼. 동시에 하셔야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얘를 t로 생각하면 이 식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f t는 뭐다? t다로 바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풀만해, 안 해? 하다 이거야. 그래도 짜증나긴 하는데, 절대값이 들어서 짜증나긴 하는데, 저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잖아, 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절대값 들어가 있잖아. 앞에서 내가 뭐 설명해줬어?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 그리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얘 그리기 쉬운 케이스야, 어려운 케이스야? 쉬운 케이스지. 왜?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맞지? 그럼 얘 어떻게 생겼겠니? 근이 0이랑 4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함수가, 맞지?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지우고 꺾어 올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납득이 되셨을까요? 괜찮죠? 자, 얘랑 이게 fx야. 그럼 얘는 fx는 x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맞지? 이건 직선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납득이 되시죠? 괜찮죠? 자,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어떻게 찾아? 이 사이니까 이게 부호가 바뀐 거야, 아니면 안 바뀐 거야? 꺾어 올린 부분이잖아, 맞지? 부호가 바뀌어 있겠어, 안 바뀌어 있겠어? 바뀌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와 x를 연립한 친구예요. 이거 그냥 푸세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여기는 뭐야?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안 꺾어 올렸으니까, 맞지? 그대로 있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랑 x랑 똑같은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빨리 풀어줄까? 빨리 풀어줄게. 여기 2고요. 여기는 6입니다. 오케이? 그냥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t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t가 뭐뭐뭐 0 또는 2 또는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아니 0 또는 2 또는 6이거든. 맞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시면 돼요? t를 원래대로 뭘로 되돌려? fx로 되돌리셔서 fx가 0 되는 애들, fx가 2 되는 애들, fx가 얼마 되는 애들? 6 되는 애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괜찮나요? 됐지? 됐지? 이걸 할까 말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된다. 알겠지? 이걸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지? 특수 케이스거든. 근데 이 특수 케이스가 시험에 맨날 나와. 알겠지? 얘들아 봐봐. 얘가 생각을 해보시면 뭐예요? 얘는 y는 x라는 항등함수예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모양의 방정식은요. fx는 fx라는 요 방정식은요. 이걸 내가 지금 대충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y는 x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겠지. 올라가게.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지?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었어요? y는 x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쟤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x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야. 맞지? y 값이랑 x 값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여기 아까 얼마였지? 2 맞지? y 값도 얼마겠어? 2예요. 맞나요? 여기 x 값 얼마였지? 6이었지. 여기 y 값도 얼마야? 6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요까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결국 fx가 0 되는 애랑 fx가 2 되는 애랑 fx가 6 되는 애란 말이야. 그지? 자, fx가 0 되는 애는 어디야? 그냥 여기 이렇게 쭉 그으면 되죠.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fx가 2 되는 애는 어디다 그으면 되겠어? 이 교점에서 뭘 그으면 되겠어? 이 라인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 왜? 이 2죠. x값이 2니까 y값도 2. 맞지? 자, 여기 6이잖아? y값도 얼마야? 6이지. 여기서 이렇게 쭉 그으면 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긋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직접 다 계산해야 풀 수 있을까? 뭐만 구하라 그랬지? 실근에 뭘 구하라 그랬지? 실근에 뭘 구하라 그랬죠? 합 구하라 그랬죠? 얘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꺾어 올린 함수란 말이야. 당연히 무승성을 가져. 대칭성을 갖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얼마에 대해 대칭이야? 2에 대해 대칭이야. 이거는 그냥 이거 쭉 구해보시면 돼요. 그죠? 맞죠? 이해됐지? 2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될까? 그러면 4겠네.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될까? 몰라. 각각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뭐는 알 수 있어? 4 되겠네.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될까? 4 되겠네. 얘만 뭐가 될까? 얘는 세트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접하는 거니까. 대칭 축이잖아. 이거. 맞지? 얘만 따로 더하면 되겠네.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얼마예요? 14네요. 답이 14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렵긴 하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거 2차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근의 합부하라는 거 공수 원에서 죽어라고 많이 시켜 안 시켜? 개 많이 시켜. 알겠지? 앞으로도 나와 안 나와? 앞으로도 주구장창 나올 거야. 2차 함수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대칭성이야.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저희가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하죠가 아니라 저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갈게.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런 느낌의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무조건 속함수 치환해놓고 그 다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3번 봐봐. 3번 봐봐. 3번 봐봐. 또 어떻게 나왔어? FA는 FA가 나왔지. 그지? 어때? 똑같아요. 또 치환해놓고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결론 얘기해 줄게. FX는 FX 요 모양 있잖아. 요 모양 있잖아. 그지? 요 모양은 일단 FX랑 X의 근을 찾아. 치환해서. 찾은 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교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X축의 평행한 거 쫙쫙쫙 그어. 왜? 얘는 어차피 뭐가 똑같아?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단 말이야. 맞지?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다.
얘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fx는 x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교점들을 쫙쫙쫙 그으면 그 만나는 교점들이 다 답이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자, fx의 그래프를 뭐만 하면 돼? 그려내기만 하면 돼. 맞지? 3번도. 이거는 거의 똑같은 문제긴 한데 내가 좀 함수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 말고는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좀 이따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4번 FFK는 5가 나왔어. 맞지? 자, FFK는 5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또 치환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FT가 5인 거부터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4번은 빨리. 4번은 함수가 좀 특이해요. FT가 5인 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근데 fx가 어떤 함수야?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서 푸는 함수야. 맞지? 자, 그러면 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ft가 위의 경우야.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5 나오죠. 자,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네요. 왜? n은 홀수라 그랬으니까. 맞지? 자, 그럼 밑에 케이스겠네. 자, 밑에 게 5가 나오려면 n 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6 집어넣으면 되네. 6 짝수 맞아? 맞네. 아, t가 얼마여야 돼? 아, t가 6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래대로 되돌려서 f n이 6 k구나. 문자는 그냥 내 맘대로 쓸게. 미안하다잉. f n이 뭐 되는 것만 찾으면 돼? 6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맞지? f n이 6 되는 거. 그냥 또 위 아래 케이스 나눠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에서 찾으면 n이 얼마야? n이 얼마야? 위에서 3이죠. 밑에서 찾아봅시다. 밑에서 찾으면 n이 얼마예요? 8이면 되겠네요. 두 개 찾았네.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함수를 직접 FFK가 어떤 함수인지 직접 찾을 생각을 하면 풀어 못 풀어? 풀 수야 있겠지만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 몇 번 풀어? 그냥 2번 풀어.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아까 되셨습니까? 요게 합성함수 방정식 푸는 거고. 무조건 뭐부터? 속함수부터 치환해놓고 겉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치환해놓고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219페이지 플러스 팁 자주 나오는 합성함수 방정식 치환이 힘든 형태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볼래? 그냥? 좀 어려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해볼래 말래? 한번 해볼래? 그냥 이건 외워. 결론 보고 외워. 알겠지? 아, 그냥 저러면 저런 형태의 방정식이 근이 되는구나 하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가 자주 나오냐면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fx는 그냥 x.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근이 뭐가 될까? 일단 요 정도는 우리가 찍어서 맞출. 얘는 그리고 우리 원래대로 한번 풀어보면 치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f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우변이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맞지? x 쪽이 해결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해서 풀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럼 두 번째 방법. 이 뒤에 배울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려낼 수 있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랑 y는 x에 뭘 찾으면 되겠어?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냥 결론 외워. 알겠지? 얘는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 fx가 a, a라는 y는 x 위에 점을 지나. 오케이? 자, 이거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 무슨 일이 벌어져? a 되죠. 다시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되죠. 이해되세요? 우변도 뭐야? a지. 오, a, a니까 성립을 해 안 해? 하네. 이게 하나의 그림이야. 그러니까 fx는 x에
근이 병신. x의 근을 a라고 하면 걔가 하나의 답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 쉽네요. 저기서 끝이 아니야. 그게 문제야. 두 번째가 생각하기 힘들어. 알겠지? 두 번째 근은 뭐가 되냐면 fx가 a, b를 지나요. 오케이? 뭔진 모르겠으나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가 동시에 b, a도 지나요. 이럴 수 있어 없어? 뭐 함수가 좀 기괴하게 생겼으면 가능할 법도 하죠. 예를 들면 1,2를 지나면서 2,1도 동시에 지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FA가 B고 그래서 FB는 A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져? 오케이? A를 대입해보자. A 대입하면 뭐가 돼? FA는 뭐야? B. 맞지? B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보자. 뭐가 돼? A. 맞죠? 우변 뭐가 돼요? 다시 A죠.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네. 되네. 그럼 거꾸로 한번 얘는 B 집어넣어볼까? B를 집어넣어. FB는 뭐야? A죠. 다시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B네요. 우변은 뭐예요? B. 되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만 사실 얘가 일반화된 케이스고 그거의 특수 케이스가 얘인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이거를 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y는 x에 대한 자체적인 대칭점이라고 부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네 둘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자체적인 대칭점을 두 개를 지나버리면 걔네들은 요 방정식의 근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저게 저런 특이한 성질을 가져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저것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그냥 되네?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답 찾기가 얼마나 쉽겠어. 그치? 그냥 빨리 이것만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심지어 저런 문제는 근 찾으라고도 잘 안 해요. 뭐 물어볼까? 개수 같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긴 거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야, 얘 근의 개수가 몇 개야? 하고 물어봤어. 그럼 물론 저거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랑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도 절대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 놈들은 이거의 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놈들은 그냥 여기다가 y는 x는 하나 찍 그거예요. 자, 몇 개 찾았어 일단 근? 하나, 두 개 찾았어.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y는 x에 대한 무슨 점? 자체 대칭점이 된다고. 맞지? 자체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뭔가 한 이쯤에서 하나쯤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여기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럼 총 몇 개? 4개. 실제로 답은 4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를 어떻게 푸는지 얘의 근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엄청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오케이?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시간 단축 때문에 그런 거야. 기억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저걸 모른다고 못 푸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계시면 저런 특정 유형, 이런 모양의 방정식을 풀라고 했을 때 되게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대최소 하고 쉴게. 알겠지? 자, 최대최소. 랄랄랄. 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는 똑같이 fgx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요. 오케이? 자, 최대 최소를 찾고 싶으면 이번엔 속함수를 치환해서 먼저 하는 걸까? 속함수를 치환해서. 네, 맞아요. 속함수를 치환해서 하긴 할 거예요. 오케이? 속함수를 치환할 건데 그럼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러면 뭘 먼저 체크해야 될까? 최대 최소는 뭐에 따라 달라져? 범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1부터 2일 때랑
2부터 3일 때랑 최대 최소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뭘 체크해야 돼? 범위를 체크하셔야 돼요. 꼭. 오케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요 f의 최대 최소란 말이야. 맞지? 그럼 뭐의 범위부터 체크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t의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t가 어디부터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요 알파 베타가 생각해보면 뭐야? 이게 최대 최소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까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는 어떻게 했어? 치환해놓고 어디부터 풀었죠? 겉함수부터 풀었어요. 맞죠? 근데 요번에는 어디부터 푸는 거야? 치환하는 건 똑같은데 속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겉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순서가 완벽하게 어때? 반대예요. 아시겠죠? 방정식 부등식을 풀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겉에서부터 푸는 거고 겉함수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속함수에서부터 범위를 구하면서 시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순서가 완벽히 반대나잉? 자, 하나만 보고 222페이지 5번 5번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x 자,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자, gfx의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어. 맞지? 자, 얘 합성해서 직접 쓰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 되겠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치환해놓고 이번에 어디부터? 겉함수부터 속함수부터? 속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찾고 시작하자고. 오케이? 자, fx의 최대 최소부터 찾을 거예요. 범위 어디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오케이?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축 얼마야? 축 얼마야? 축 마이너스 1이죠? 축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뭐 마이너스 2 한 이쯤 있겠고 2는 한 이쯤 있겠죠. 그죠? 여기서 최대 최소 찾으란 거겠죠. 그죠?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는 2에서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fx의 최소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최소. 최대는 어디입니까? 2 대입하면 얼마냐? 8? 8 맞나? 8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제 저 정보를 토대로 뭘 찾으면 돼? g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돼? 얘가 t가 되고 얘가 gt로 변하겠지. 이제 이 gt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야. 맞지?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8 사이잖아. 맞지? 얘의 최대 최소를 마이너스 1부터 8 사이에서 찾으면 돼요. 맞죠? 축 1. 맞죠? 마이너스 1부터 8이니까 뭐 마이너스 1 한 이쯤 있겠고 8 한 이쯤 있겠지. 여기서 최대 최소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최소는 당연히 여기서 나와. 이래서 최대는 당연히 여기서 나와. 데이트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요것만 기억해. 자, 방정식을 풀 때는 어디서부터? 치환하고 겉에서부터.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어디서부터? 속함수부터. 오케이? 자, 앞으로 저거 많이 써? 안 써? 죽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합성함수에서 오히려 그래프 그리는 건 까먹으면 어떻게 돼? 아, 괜찮아. 그래프 못 그릴 수도 있어. 못 그려도 돼. 막말로. 뭐 할 때까지? 미적분 투할 때까지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뭐 다 까먹고 있어도 대수 미적분 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방부등식 못 풀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저거는 대수랑 저런데 그냥 무조건 개만이 나와. 알겠지? 그냥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6번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번엔 범위 안 주고 최대쳐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꾸로 찾으란 건데 그냥 G에 최대쳐서 A, B 이용해서 찾고 그 다음 다시 이제 F 최대쳐서 찾으면 돼요. 똑같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맡길게요. 괜찮죠? 왜냐면 그 G가 얘는 그리고 왜 이렇게 냈을까? G가 몇 차 함수야? 보시면 1차 함수죠. 최초가 어디서 나오지? 뻔해 안 뻔해? 너무 뻔해. 그래서 낸 거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